새벽 3시 침대에 누워 무의식적으로 쇼츠와 릴스를 넘겨보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시험이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몸은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스마트폰을 선택해버리는 이 기묘한 현상. 당신은 아마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에게 뇌를 해킹당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틱톡이나 유튜브가 주는 즉각적인 자극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해킹당한 뇌를 되찾아올 방법은 없을까요? 명상을 하거나 마법의 차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뇌과학을 이용해 제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뇌를 해킹해서 틱톡에 중독되듯 공부에 미치게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킹 비법, 바로 도파민 조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파민을 기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도파민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지독한 갈망의 호르몬입니다. 뇌가 눈앞의 보상을 예측하는 순간 당신의 몸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뿜어내는 아주 강력한 생존 연료인 것이죠. 인정합시다. 당신의 뇌는 이미 즉각적인 보상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이 본능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 도파민 시스템을 교묘하게 해킹해서 역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혹 묶기 전략입니다. 지루한 공부를 당신이 이미 미치도록 사랑하는 대상과 철저하게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독한 규칙을 하나 세워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오직 책을 펼치고 책상에 앉았을 때만 마실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지루한 수학 문제를 풀 때만 당신의 최애 K-팝 로파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이런 조건들이 반복되면 뇌는 어느 순간 공부라는 고통스러운 행위를 아주 기분 좋은 바이브와 연결하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도 모르게 책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공부 중간중간 나만을 위한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책의 한 단원을 끝낼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넣거나 30분 동안 미친 듯이 집중했다면 딱 3분 동안만 릴스를 넘겨보는 겁니다. 단, 앱 타이머를 사용해서 이 보상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이 해킹의 핵심은 바로 즉각적인 만족감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땀 흘린 대가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해야만 이 엄청난 공부 중독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킹 비법, 바로 한 번만 더 효과입니다. 유명한 심리학 이론 중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완벽하게 끝마친 일보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훨씬 더 오랫동안 강력하게 기억한다는 법칙이죠. 펜트하우스나 더 글로리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항상 가장 숨막히는 최고조의 순간에 에피소드를 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화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뇌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지독한 드라마의 수법을 공부에 그대로 가져오세요. 오늘부터 무식하게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겠다는 압박감은 버려주세요. 대신 나는 딱 한 페이지만 읽고 덮을 거야. 혹은 수학 문제 딱 한 개만 풀고 바로 잘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아주 가벼운 시작은 뇌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막상 펜을 쥐고 시작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극도의 몰입 상태인 플로우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보너스 해킹이 있습니다. 공부를 끝낼 때는 반드시 내용이 가장 흥미롭거나 문제를 풀기 직전인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과감하게 책을 덮으세요. 당신의 뇌는 그 지독한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내일 그 책을 다시 펼치고 싶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해킹 비법, 바로 공부의 게임화 전략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RPG 게임에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캐릭터가 레벨업할 때 느끼는 엄청난 도파민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공부는 보상이 너무나도 늦게 찾아옵니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은 몇 달 뒤에나 있으니까요. 뇌가 흥미를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단기적인 레벨업 시스템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두꺼운 교재나 기출 문제집을 거대한 보스 몬스터라고 생각하세요. 25분 동안 완벽하게 집중하는 뽀모도로 세션 한 번은 보스에게 25의 치명타를 입히는 당신만의 필살기 공격입니다. 한 단원의 공부를 끝낼 때마다 희귀한 전리품 아이템을 획득한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모든 공부 세션마다 스스로에게 경험치를 부여하는 규칙을 만드세요. 포모도로 1회를 완수하면 10 경험치, 지루한 챕터를 끝내면 50 경험치, 모의고사 목표를 달성하면 100 경험치를 얻는 식입니다. 이렇게 500 경험치가 쌓이면 가장 좋아하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확실하게 물리적인 보상을 주세요. 달력에 연속 공부 일수를 기록하며 콤보를 이어가거나 포레스트 같은 앱을 활용해 집중하는 시간 동안 나만의 가상숲을 가꾸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시간과의 치열한 경주를 시작해보세요. 딱 25분의 타이머를 맞추고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이 몬스터를 얼마나 처치할 수 있는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이 짜릿하고 긴박한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미친 듯이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해킹 비법, 바로 정체성 세뇌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정체성 기반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그 신념에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무서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는 억지로 공부해야만 해 라는 패배자 같은 생각은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대신 나는 원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미친 듯이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세뇌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거짓말 같은 주문이 너무 어색하더라도 무조건 반복하세요. 뇌는 어느 순간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뇌 세뇌 방법은 바로 당신의 디지털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공스타그램 전용 부계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새벽부터 치열하게 갓생을 실천하는 공부 브이로거들을 모조리 팔로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도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명언이나 빽빽한 필기 사진으로 당장 바꿔버리세요. 내 소셜 미디어 피드 전체를 오직 공부에 미친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긍정적 또래 압박을 뇌에 지속적으로 가해보세요. 어느새 공부는 억지로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해킹 비법, 바로 도파민 디톡스와 지루함의 강력한 힘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끔찍한 비밀을 아시나요? 당신이 공부를 지루하게 느끼는 것은 절대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틱톡과 릴스의 무한 스크롤이 당신의 도파민 수용체를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에서 도파민 내성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미 소셜미디어라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짠맛에 길들여져 있다면 공부라는 밋밋한 삶은 채소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망가진 도파민 미각을 원래대로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단식, 즉 요즘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행하는 도파민 디톡스뿐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딱 30분 동안만 모든 디지털 기기와 완벽하게 차단된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도 없고 짧은 영상도 없는 아주 고요한 상태를 강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직전 5분 동안은 그냥 빈 벽만 바라보고 조용히 앉아 극도의 지루함을 견뎌보세요. 당신의 뇌는 이 미칠 듯한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책을 펼치면 뇌는 공부조차 아주 재미있는 자극으로 착각하고 미친 듯이 활자를 흡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끔찍한 습관은 당장 버리세요. 눈을 뜨자마자 뇌에 가장 먼저 엄청난 도파민 폭탄을 쏟아부으면 그날 하루 전체의 집중력은 시작부터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일곱 번째 해킹 비법, 바로 신성한 구역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뇌는 공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구분하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푹신한 침대 위에서 책을 펼친다면 뇌는 수면과 극도의 집중 상태를 완벽하게 혼동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공부만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로 달려가거나 집안의 작은 구석을 당신만의 아주 미니멀한 공부방으로 개조하세요. 여기에 백색 소음 ASMR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홍대 앞에 분위기 좋은 카페 소음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백색 소음을 귀에 꽂아보세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그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자동 비행 모드인 오토파일럿 상태로 전환되어 미친 듯한 집중력을 뿜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를 완벽하게 개조할 7가지 해킹 비법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으로 도파민을 통제하고 게임처럼 경험치를 쌓으며 소셜미디어의 지루함을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삼는 방법들입니다. 이 완벽한 뇌 조작 설계도를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당장 오늘부터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지 아니면 뇌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당신만의 갓생 선언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해킹 비법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와의 치열한 약속을 공개적인 텍스트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의 댓글에 제가 직접 하트를 남기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식하고 고통스럽게 책상 앞에 앉아 억지로 공부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뇌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뇌를 해킹할 줄 아는 새로운 천재들의 시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